이후를 쫓아가 봅니다. AS 뉴스. 여러분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지난주에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육원에서 1년째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쫓겨졌고 이 모든 상황을 세상에 알렸던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의 SNS에다가 현실이 무섭다. 이런 글을 올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땅콩 회항 사건 후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AS 뉴스에서 박창진 사무장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입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복직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복직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는 일은 좀 많이 좀 달라져서 그 회사 측에서 내세우는 바는 장기간 쉬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충전한 후에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는 단계라 예전처럼 팀장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뭐 이코노미나 그 외의 업무들을 이제 맡고 있는 거죠. 그럼 전에 하던 일보다는 조금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쉬고 싶어서 쉬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발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못 찾고 있고 또 그 자리를 나중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시한 조건과 어떤 여건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죠. 그러면 조현아 부사장의 형사재판은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건 진행 중입니까? 대법원에까지 이제 상고를 해서 지금 계류 중인 걸 아는데 판결이 신속하게 좀 나서 경각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2년 4개월,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판결. 그렇고 민사는 이제 미국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소송 냈다가 각하가 됐잖아요. 네네네. 국내에서는 민사 소송은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게 없습니까? 현재 제가 지금 제기한 건 없지만 제 권리나 이익이 계속 침해가 되고 그걸 계속 공격하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피해자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할 때 많은 비난을 먼저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위 정서상. 실제로 그런 비난을 좀 받으셨어요?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뭐 길거리에서 한번 뭐 뒤통수를 얻어맞은 적도 있고. 정말요? 분한테? 네, 그 대기업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 너 같은 게 기업을 어렵게 하느냐, 세상에. 힘들게 하느냐.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상황. 이런 와중에 지난주 조현아 전 부사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사 내용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육원에 1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간다.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숙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보육원을 찾은 걸로 보인다. 이런 골자의 기사였습니다. 거기는 보육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아이들도 조 전 부사장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박 사무장님은 이걸 보고 SNS에다가 쓴소리를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하고의 관계를 보자면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뭐 혹은 유엔에 우리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또 어떤 뭐 보상의 차원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동병상련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 말씀은 박창진 사무장도 지금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정조차도 하질 않고 그다음에 그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인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다라고 본인은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기식 혹은 만약에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봉사활동. 피해자 입장에서 느껴졌을 때는 그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반성의 의미로 사회봉사하고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과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냥 사회봉사하는 겁니까? 제가 그분한테 받은 사과는 예.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거하고 쪽지 사과.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 거 말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예. 사실은 그때 땅콩 회항 사건이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고 그 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지면서 이제는 좀 변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보시기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선거 관련해서 참여 동료 그 캠페인 하셨더라고요. SNS에 올리면서 이제 선거에 참여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을 당했고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나 정부, 내가 믿고 있었던 국가라는 조직이 그걸 위해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는가. 개인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사회.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대한항공 계속 다니실 거죠? 다른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제가 끝까지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 걱정돼서 그래요. 계속해서 그 회사 다니실 분이 현실이 무섭다 이런 뭐 글을 올리신다든지 사실은 엄연히 오너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분이신데 사기업에 다니는 분이신데 그런 글을 쓰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어느 순간 그런 소신과 소명감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과 소명감이 제가 당장 당하는 어떤 불이익보다 살아가는데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갖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소명감으로 내가 옳은 가치를 향해서 살겠다. 야, 좋습니다. 박창진 사무장. 그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빨리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이자 그 사건의 전말을 알렸던 분이죠.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었습니다.